반갑습니다.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뚝바입니다. 자, 오늘은 테슬라 오너라면 무조건 알아야 할 FSD 정책의 숨겨진 진실부터 시장의 의심을 단번에 박살낸 로보택시의 충격적인 실제 운행 데이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도심 하늘길까지 장악해버린 무서운 큰 그림을 모두 파헤쳐 볼게요. 여기에 엔비디아와 삼성이 주도하는 거대한 AI 혁명 속에서 우리가 어떤 텐베거 기회를 잡아야 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최근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 엔비디아가 정말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단기적으로 약 5% 정도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좀 보였었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3월을 맞이해서 엔비디아처럼 AI 열풍의 혜택을 톡톡히 보면서도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 대비 주가 수준, 즉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거나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은 이른바 제2의 엔비디아를 찾으려는 움직임이 아주 바쁘게 일어나고 있어요. CNBC 보도에 따르면요, 3월에는 엔비디아 한 종목에만 집중하기보다는 AI 생태계 전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넓혀보라고 전언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3월 4일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브로드컴이 있는데요. 브로드컴은 고객의 요구에 딱 맞게 칩을 제작해주는 맞춤형 반도체 시장의 1인자라서 실적 발표가 큰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설계한 칩을 실제로 대신 만들어주는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 즉 파운드리 업체인 TSMC도 주목할 만하고요. TSMC는 엔비디아에 비해 주가 부담도 덜하고 전 세계 AI 칩 주문이 밀려들고 있어서 기대감이 아주 높은 그런 기업이죠. 또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TPU라는 자체 AI 칩을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비용을 줄이면서 클라우드 사업을 키우고 있고요.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통신용 AI 칩 수요가 폭발하면서 실적이 크게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그런 구글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올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만 무려 7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니 하드웨어나 파운드리, 네트워크 장비 관련 주식들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엔비디아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인 MWC 2026에서 엔비디아가 아주 거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차세대 통신망인 6G를 설계할 때부터 아예 인공지능을 통신망의 핵심으로 집어넣겠다는 목표로 글로벌 동맹을 맺은 겁니다. 이 동맹에는 노키아, 에릭슨, 시스코 같은 글로벌 통신 장비 회사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SK텔레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기존 5G 시대에는 단순히 데이터를 빨리 보내는 데 집중했다면 6G 시대에는 통신망 자체가 AI로 제어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흔히 보는 동네 통신 기지국에 엔비디아의 그래픽 처리 장치인 즉 GPU 기반의 AI 칩을 넣어서 기지국 하나하나를 현장에서 직접 데이터를 처리하는 작은 엣지 AI 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전문용어로 무선 접속망을 AI로 제어한다는 뜻의 AI RAN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주파수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조절해서 전기 요금도 아끼고 통신 품질도 최고로 맞춰줍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잘 안 쓰는 유휴 시간에는 남는 기지국 자원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차나 로봇이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데이터 계산을 돕기도 합니다. 통신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단순히 스마트폰 요금만 받던 구조에서 벗어나서 기업들에게 이 AI 시스템을 빌려주고 돈을 버는 완전히 새로운 수익 모델이 생기는 그런 셈이에요. 6G가 이 AI와 결합하면 반응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져서 자율주행, 드론, 뭐 안경 형태의 확장 현실 기기, 뭐 그리고 현실 세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복제하는 디지털 트윈 같은 미래 기술들이 본격적으로 우리의 일상이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단순한 칩 제조사를 넘어서 전 세계 6G 통신 표준까지 주도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방금 말씀드린 MWC 2026 행사와 비공개 기업 행사에서 정말 흥미로운
제조 혁신 비전을 발표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국내외에 있는 모든 생산 공장을 인공지능이 스스로 굴러가게 만드는 AI 자율 공장으로 완전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이 정해준 대로만 움직이는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기계가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자율화입니다. 삼성전자는 공장에 자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제품이 만들어져서 출하되는 모든 과정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합니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의 공장을 컴퓨터 가상 공간의 쌍둥이처럼 똑같이 만들어 놓고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아주 똑똑한 그런 기술이에요. 특히 눈에 띄는 건 올해 출시된 갤럭시 S26 스마트폰에 적용했던 그 에이전틱 AI 기술을 제조 현장에도 끌고 온다는 그런 점이에요. 에이전틱 AI라는 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인공지능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짜서 실행까지 하는 능동적인 AI를 말합니다. 이 똑똑한 AI가 품질 검사, 생산, 설비 관리, 수리, 물류 전반을 알아서 관리하게 됩니다. 게다가 삼성전자는 사람의 모습을 닮은 휴머노이드 형태의 그 제조 로봇들도 단계적으로 공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생산 라인과 설비를 관리하는 오퍼레이팅 봇, 무거운 자재를 나르는 물류 봇, 실제 조립을 수행하는 조립 봇이 현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특히 엄청 뜨겁거나 소음이 너무 심해서 사람이 일하기 위험한 인프라 시설에는 디지털 트윈과 연결된 환경 안전 봇을 투입해서 사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안전을 확실하게 챙긴다고 합니다. 2030년이면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사람과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 로봇들이 최적의 호흡을 맞추며 일하는 완벽한 자율 제조 현장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 뉴스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먼저 테슬라의 FSD, 즉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이전 프로그램과 관련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소식인데요. 이번 논란의 핵심은 테슬라가 FSD 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조용히 바꾸었다는 점이에요. 예전에는 3월 31일 이전에 새 차를 주문하기만 하면 차량을 나중에 받더라도 기존에 쓰던 FSD를 새 차로 이제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새 차를 실제로 인도를 받아야만 FSD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이 깐깐하게 바뀐 거예요.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은 우리 돈으로 약 8천만 원, 그러니까 6만 달러 상당의 사이버 트럭 듀얼 모터 모델을 주문한 분들이에요. 이 모델의 예상 인도 시기가 이번 올해 여름이라서 3월 31일을 넘기게 되거든요. 결국 바뀐 규정 때문에 FSD 이전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FSD는 매달 돈을 내는 구독형으로만 제공되고 있어서 과거에 일시불로 비싸게 주고 산 FSD의 가치를 새 차로 이어가지 못하고 날리게 되는 셈이라 기존 테슬라 오너들에게는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조치입니다. 다만 예외 규정이 하나 있는데 원래 3월 31일 이전에 차를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테슬라 측의 문제로 인도가 4월로 미뤄진 경우에는 FSD 이전을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하네요. 하지만 애초에 주문할 때부터 인도 예정일이 3월 30일 이후로 잡혀 있었던 주문건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FSD 이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문제 때문에 실망해서 주문을 취소하고 싶은 그런 분들께는 테슬라에서 위약금 없이 주문 수수료인 $250를 전액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테슬라 웹사이트 하단에 FSD 이전 프로그램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라는 면책조항도 명시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테슬라 로보택시와 관련된 뉴스인데요. 최근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일론 머스크는 현재 500대 이상의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었죠. 근데 당시 외부에서 로보택시 추적기를 확인했을 때는 200여 대밖에 잡히지 않아서 테슬라가 숫자를 과장한 게 아니냐 하는 시장의 의심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확인된 데이터 팩트를 따르면 실제로는 450대가 넘는 차량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테슬라 모델 Y가 419대,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사이버캡이 32대, 그렇게 총 451대입니다.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테슬라가 이미 32대의 사이버캡을 실제 도로에서 굴리며 방대한 자율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451대라는 숫자가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테슬라 로보택시가 10만 대 규모의 거대 네트워크를 완성하면 기업 가치가 폭발해서 테슬라 주가가 $1,000까지 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확인된 451대의 로보택시는 그 거대한 10만 대 그 목표의 0.45%를 달성한 첫걸음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0.45%라는 작은 시작 단계지만 이 무인 택시 네트워크가 본격적으로 확장되면 테슬라의 수익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로봇택시 청사진은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 철저한 팩트를 기반으로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혁명이 앞으로 어떻게 주가에 반영될지 함께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가 드디어 에어택시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흥미로운 소식이에요. 이번 파트너십의 주인공은 바로 에어택시 개발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인데요. 아처 에비에이션은 업계 최초로 자사의 미드나이트라는 전기 에어택시에 스타링크의 초고속 위성 인터넷을 직접 탑재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에어택시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에어택시라는 거는 이제 헬리콥터처럼 제자리에서 수직으로 떠오르고 내릴 수 있는 그 친환경 전기 비행기, 즉 eVTOL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이동 수단을 말합니다. 도심에서 에어택시를 타게 되면 보통 빽빽한 건물들 사이나 비교적 낮은 하늘을 날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낮게 날면 우리가 평소에 쓰는 스마트폰 기지국 전파가 잘 닿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통신이 자주 끊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타링크는 이 불안정한 기존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구와 아주 가까운 우주에 띄워둔 스타링크의 저궤도 위성을 활용하기로 한 거죠. 우주에서 직접 초고속 전파를 쏴주니까 건물에 가려질 일 없이 하늘에서도 아주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도심 위를 날아다니는 미래형 이동수단, 이른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시장에 스타링크가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시스템이 탑재되면 승객들은 그 아처 에비에이션의 에어택시를 타고 도심을 가로지르는 약 5분에서 15분이라는 비행시간 동안 휴대폰 수신이 끊길 걱정 없이 지연 없는 완벽한 초고속 인터넷을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도 편하게 영상도 보고 업무도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승객용 인터넷만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에어택시 기체 자체도 비행하는 동안 지상에 있는 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아주 매끄럽게 통신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행 안전성까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스타링크가 하늘을 나는 택시에는 기존의 통신망보다 훨씬 뛰어난 연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아처 에비에이션과 손을 잡은 건데요. 그야말로 차세대 항공 모빌리티와 최첨단 우주 통신망의 완벽한 만남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소식에 대해 구독자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저는 장기 투자하는 바더 장투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